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현대차증권 노근찬 센터장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를 예. 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예. 왜 항상 이 예. 반도체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하려고 하면 네.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우리 센터장님은 안 그러시나요? 저희도 무겁죠. 그쵸. 실적도 안 좋고 또 계속해서 바로 이제 회복되는 것보다는 계속 회복 시기가 계속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반도체 부문의 적자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확실시되고 있는데 예.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적자 오케이. 네.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진 않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 적자가 이제 좀 더 정점일 가능성이 큰 게 아직은 재고가 되게 많습니다. 양사 모두 재고가 증가했거든요. 네. 재고가 많은데 제품 가격이 빠지면 재고 평가 손실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래서 재고 평가 손실이 다 이제 영업 적자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적자는 결국 이제 재고를 얼마나 줄이면서 제품 가격이 빠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번 1분기는 재고도 못 줄였고 제품 가격도 어쨌든 25% 가까이 디램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분기에 적자가 정점일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분기에는 일단 재고를 좀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우리 삼성 하이닉스 모두. 그리고 제품 가격은 한 10% 정도 하락할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또 상승하지는 못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하락하는데 다만 이제 재고를 줄여서 하락하면 그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1분기보다 2분기 적자폭은 그런 평가손이 좀 줄면서 감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의 지속은 불가피하겠지만 예. 어쨌든 1분기보다는 조금씩 그 적자의 폭은 감소하는 것에 또 좋은 시그널로. 네, 적자폭이 줄고 그다음에 이제 네. 사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쵸. 더 나쁘게 나와도 그래 뭐 되고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디램 가격의 낙폭입니다. 일단 지난 4분기는 30% 하락을 했고요. 네. 직전 3분기 대비 이번 1분기는 한 23% 하락할 것 같고요. 다음 2분기는 10% 하락이죠. 즉 낙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10% 초반 하락이면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이렇게 아마 시장은 볼 것 같아서 다음 분기까지만 좀 잘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인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뭐 글로벌 투자자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대만이랑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좀 방문하고 왔거든요. 근데 대만의 그 메모리 모듈을 축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업황이 이제 향후 뭐 6개월에서 1년 내에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자기들이 재고를 가져가요. 하이닉스 재고를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오히려 좀 투기적으로 그걸 가져가는 뭐 A-데이터나 이런 기업들 보면 재고를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두 번째로 축적할 때는 현물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네. 그 시점을 한 6월 정도로 보고 6월. 있고요. 보통 이제 현물 가격이 오르면 이제 한 4, 5개월 단위로 4, 5개월 시차로 고정 가격이 오릅니다. 네. 그러면 고정 가격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올해 연말까지 빠진다는 시각보다는 4분기부터는 이제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저희도 그렇게 이제 실적 추정할 때 4분기부터는 고정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나쁜 것보다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이제 이 메모리 주식은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빠지고요. 실적이 나쁠 때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리고 그 꿈틀거리는 거의 주요 초점은 현물 가격 상승 그리고 그 뒤에 있을 고정 가격 상승 그리고 고정 가격이 오르는 시점부터는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단기 숫자는 안 좋지만 두려워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 숫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1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1분기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뭐 저희 추정치가 있으니까 뭐 굳이 뭐 평균보다 저희 네. 추정치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64조 조금 넘는 수준으로 1분기 보고 있고요. 아마 60. 타사 추정치보다 좀 높은 게 저희가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이번에 갤럭시 S23이 일단 1,100만 대 이상 팔렸고 ASP 자체가 삼성 스마트폰이 어쨌든 한 310불 중반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적자는 저희는 1.9조 정도 추정하는데 뭐 재고 자산이 생각보다 저희 추정치보다 많다면 뭐 그거보다 적자 폭이 확대될
메모리 반도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 뭐 1.9조보다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리포팅을 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네. 하이닉스는 저희가 한 5.1조 매출 보고 있고요. 영업 적자는 3.7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양사 모두 메모리에서 적자는 많이 나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은 스마트폰이 이번 분기에 한 3조 정도 흑자가 날 것 같기 때문에 전사가 는 그래도 1조 이상의 흑자는 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적자 얘기할 때 예. 목소리에 힘이 점점 빠지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우리가 뭐 적자를 본다고 해서 예. 내내 적자를 보진 않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 올해 잘 견뎌내고 나면은 예, 이제 뭐. 이제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예. 빛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 그 빛을 향해서 가야 예. 합니다. 목소리 힘 내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반도체 쪽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하루하루 놓고 보면은 그렇죠. 외국인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의 특히 하이닉스는 마이크론하고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면 고정 가격 오를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저점 매수했다가 사고, 어느 정도 오르면 아 그래 실적은 팔고. 별로지 하고 또 파는 그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외국인들도 많다. 해지들이 좀 트레이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좀 길게 보고 좀 바이앤홀드하는 농펀드들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반도체 겨울이 이제 올 하반기, 여러분 너무 멀죠? 지금 상반기 중반도 안 지났는데 하반기가 되면 과연 끝날 것인지 가장 중요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고객사들이 쌓아놓은 재고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과연 언제 시그널이 나오게 될까요? 가파른 수요 중간에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서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역사적으로 역신장을 할 것 같고요. 네. 서버 전체 수요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D램의 관점에서 보면 DDR5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유닛의 수요는 줄어도 DDR5 수요가 늘면서 생기는 판가 상승 효과가 3분기부터는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도 수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아이폰 15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은 조금 더 완성도가 있고 또 작년 연말처럼 중국 공장이 뭐 폐쇄가 되고 그런 건 없겠죠 올해는. 중국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반기보다는 좀 개선되지만 뭐 가파른 V자 수요 회복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품 가격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대부분 기업들이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D램 회사들이 감산을 뭐 10에서 20% 가까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설비 투자를 50% 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도 뭐 일본 기업들을 뭐 도쿄 일렉트론이나 방문해 보니까 중국으로 장비 수출을 못할 것 같아요. 중국 로컬 기업으로.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협상할 때 어떤 분위기까지 이제 나타나냐면 내년부터 중국 회사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상당히 못 만들겠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면 하반기 협상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품 가격 하락은 2분기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고 3분기부터 가격 하락하는 폭은 되게 완만하게 한 2, 3% 정도 하락했다가 4분기에는 저는 좀 반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기승전 4분기에는 예, 무언가 좀 예.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예.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은 가장 이제 안 좋을 때 오히려 예. 주가가 반등을 하곤 해서 우리가 그 시기를 계속해서 예.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언제냐, 바닥이 언제고, 언제 좋아지냐, 언제 턴하냐. 근데 그것은 예. 4분기, 하반기에 실적은 되면 4분기고 주가는 제가 봤을 때 2분기부터는 오를 것 같아요. 좀 더 선행성을 레벨 띠면서. 지금은 계속 박스권인데 네. 한번 이제 그 박스권에 한번 뚫을 것 같아요. 2분기부터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 현물 가격이 2분기 내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올해 실적보다 2024년에 실적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밸류에이션을 할 거고 그러면 아마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아마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네. 주가가 2분기부터는 그래도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좀 박스권을 탈출할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2분기부터의 반도체 대형주들이 이제 형님이 열심히 끌고 간다면 우리 뭐 시장도 사실 올 초에 상저하고 얘기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한 또 시그널들에 의해서 상승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뭐 걸림돌은 있고요. 또 기대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자면 그 TSMC와 애플의 그 끈끈한 우정, 예, 예. 삼성전자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또 그 시장에 좀 이렇게 끼어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좀 방문을 하고 왔어요. 아, 네. 대만 쪽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가능성 없을 것 같고요. 아, 선을 일단은 보이시네요. 그 애플은 이번에 이제 최초로 3나노 칩을 이제 아이폰 15 프로 네. 모델에 탑재할 거고
그 제품은 이제 뭐 당연히 100% 다 TSMC가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게이트-올-어라운드 방식으로 3나노를 먼저 양산했지만 네. 작년 연말부터 TSMC가 핀팹 기술로 양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핀팹 기반의 3나노도 좀 더 아주 큰 물량은 이제 TSMC가 공급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술 혁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두 기업 간의 끈끈한 관계는 상당히 좀 더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큰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라고 하면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20년 동안 3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예. 센터장님께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비용 발생 때문에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20년으로 쪼개면 사실 그렇죠.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300조라는 게 상징적인 거고 그쵸. 연간으로 집행되는 거는 또 항상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고객사 보면서 네. 파운드리는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설비 투자를 해놓고 고객사 수요에 따라서 이제 장비 입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거고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왜 그쪽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쪽이라고 미국에 한국에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투자는 이제 힘들다는 거. 물론 파운드리는 중국에 공장도 없지만 일단 미국의 뭐 테일러 쪽에 투자를 하지만 미국의 이번에 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은 인력난이 특히 반도체 공장은 워라밸이 불가능합니다. 365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야근도 해야 되고요. 밤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인력들을 미국에서 원활하게 수급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전력 공급, 그다음에 용수, 그리고 인력 공급 이런 거의 관점에서 보면 원활한. 한국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도 없잖아요. 맞아요. 예. 실제로 그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일을 하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막 중국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예. 퇴사를 하는 예.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반도체 소재 장비 회사들도 다 경기도에 있어요. 아. 그래서 뭐 ASML, 뭐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다 네. 이제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돼요. 한국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용인이든 평택이든 하성이든 기흥이든 다 이런 거기서 쪽에 오니까. 모여 있고 하이닉스는 이천 네. 이천이든 그리고 청주도 뭐 그쵸. 경기도에 가깝잖아요. 가깝죠. 그래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 좀 인프라가 집중돼 있으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반도체 관련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20년 플랜, 물론 2년 플랜도 아니고 20년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뭐 삼성전자의 기업의 펀더멘탈을 확 바꾸진 않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평택이 지금 3기 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공장 3개 지을 부지밖에 없고요. 그럼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새로운 부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면 좀 변수가 많을 건데 한국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큰 불확실성이 좀 없는 상태에서 네. 좀 장기 투자한다면 저는 뭐 또 좋은 기회가 되지 괜찮다.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용인쯤에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서 사실 주민 반발이 있어서 그게 좀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뭐 삼성전자는 당장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년 보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뭐 리스크는 좀 감내할 수 있겠죠. 결국 이번에 이제 중국의 공장들이 많은 하이닉스 그리고 랜드 공장 있는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뭐 당장 뭐 미국 정부가 장비 공급을 중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선단 공정 장비 공급은 원래 중단이 돼 있고요. 네. 지금도 EUV 장비는 두 번째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느 시점 되면 또 불확실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삼성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그리고 핵심 생산 기지는 이제 한국으로 집중된다. 그 정도 신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이 될 만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이슈가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였어요. 또 다른 로봇을 선보인다면 삼성이 어떤 로봇을 선보이게 될지가 궁금한데.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네. 가정용 로봇 같은 거는 홈가전 로봇은 뭐 기존 CES에서 여러 번 보여줬죠. 공기청정하면서 혈압을 재는 그런 로봇 같은 네. 경우도 보여줬고 뭐 웨어러블 쪽으로도 뭐 당연히 가능하고 이제 뭐 오늘 뭐 삼성전자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뭐 삼성벤처스에서 뉴빌리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배달 로봇 관련된 그런 쪽에도 뭐 지분 투자를 뭐 일부 창투사가 한 거니까 네. 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이든 아니면 나머지 LG든 뭐 현대차 그룹도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로봇이 당장 수요의 중심이 되려면 좀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일 지금 확산되어 있는 게 배달 로봇인데 배달 로봇도 연간 수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제일 경쟁이 있는 한국 관점에서는 아직 로봇이 의미 있는 수요가 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자극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게 이제 데이터 센터 쪽, 그러니까 AI 관련된 산업이 부흥을 하면서 관련해서 엄청나게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찐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어떻게 모멘텀으로 좀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제시가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챗GPT나 이런 뭐 AI 관련해서 당연히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80%고 네. AMD가 20%니까 뭐 그 흐름 따라서 보이는 거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그 GPU에는 그 우리 삼성 뭐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라는 고대역 아주 메모리가 아주 그 3D 스태킹돼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에는 영향을 주고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다른 디램 제품 매출액이 줄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HBM이 전체 디램의 한 10%까지 갈 것 같아요. 매출액 기준으로. 네. 그럼 상당히 큰 수요가 되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HBM을 뭐 계속해서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나머지 쪽이 안 좋아서 HBM 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이제 실적이 올해부터 개선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HBM이 무지 비쌉니다. 메모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태킹하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쨌든 컨트롤 IC나 이런 거를 넣어서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길게 좀 보면 우리 기업들도 그 수혜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이 보이는 투자, 오늘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돈벌자 1부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